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법무법인 상원의 문인곤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 주 목요일 날 큰일 있죠. 또 뭘까요? 수능이죠. 아, 수능입니까? 네네네. 장 팀장님께서 갑자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네. 수요일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네. 제 생일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갑자기 제 생일을 얘기하시길래 예지력이 그렇게. 이거 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인가? 예, 너무 그래서 빨개졌구나.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는 학폭 합의금으로 해결해줘야 되나요? 이런 주제인데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찍을 때 특정 주제를 정해놓기도 하지만 학폭톡에 올라온 질문을 한 번씩 뽑거든요.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취지를 살펴보면은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 절차 도중에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측에게 합의금을 제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합의금을 받게 되면 사건이 종결이 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변호사들이라든지 이제 법을 좀 아는 분들은 오늘 했던 얘기들이 형사 절차와도 굉장히 유사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번 이제 대본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사무실에 또 제 동생이자 네. 실제 지금 변호사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경찰 출신 제 이제 변호사 동생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조금 더 효과적인 이제 상담을 위해서는 형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학폭 외에 이제 경찰 신고를 했다. 아니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라는 네. 상담들은 오히려 제 동생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또 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찰 출신이라는 점이 절차도 훨씬 많이 알고 그쵸. 훨씬 또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시청하신 분들, 학폭독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 아시고 경찰 출신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너무 좋죠. 남기셔도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저희 학폭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학폭의 경우에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학교장에 의한 학교 폭력의 인지 자체가 있었는지 네. 아닌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학교 폭력 자체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삼지 않겠다 하면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네네. 근데 이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합의서 향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봤기 때문에 보통 이 경우는 이제 종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예 뭐 사건화 자체가 되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면 학교 밖에서 놀이터에서 싸우다가 그냥 뭐 끝났다. 그렇죠. 이것도 학교 폭력이지만. 맞습니다. 네. 학교 폭력이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아예 학폭 단계까지 가지도 않는 거죠. 학교 교장님이 아실 필요도 없고. 네, 모르는 단계인 거죠. 근데 맞습니다. 그 반대로 만약 학교 교장님 아시면 어떻게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취지는 학교 폭력 신고로 인한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네. 이제 합의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보이게 네. 합니다. 그러면은 학교 폭력 신고된 이후에 합의금을 받는 행위로 절차가 종결이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미 용서를 해줬다라는 의미에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학교 폭력이 학교 장애에 인지된 이후에는 합의금의 수령 행위는 학교 폭력의 정도를 고려하는데 참고 사항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 폭력은 그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봤을 때 설령 피해 학생의 신고가 없더라도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자는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학교장이 인지하게 되면 학폭 절차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 피해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장이 인지한 이후부터는 법률상의 절차는 결국 진행이 계속 돼버리는 거죠. 네. 이제 요거를 좀 알기 쉽게 굳이 비유를 한다면 반의사 불벌죄 합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의사 불벌죄. 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범죄들은 예. 합의를 해도 계속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센 걸로 한번 가볼까요? 강간죄. 그렇죠. 그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그렇죠. 거니까. 옛날에는 이게 이제 합의가 되면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진짜요? 그래요. 요즘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이라고 하죠. 네. 처벌의 수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네네. 합의했으니까 나 처벌하야 안 받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사건화가 되기 전에는 아예 그냥 합의를 하고 사건화가 되기 전에 끝나는 거지만 네. 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합의금을 주는 행위 자체는 원만하게 화해를 하고 풀어줬고 마음의 네. 용서를 받았으니 처벌을 약하게 하는 어떤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처벌이 안 된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있는 건 이미 알게 됐다면 처벌을 네. 낮추는데 그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차피 나도 돈을 쓰면서 가고 있는데 우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가해자는 가해자들 벌 받게 하는 게 양쪽으로 내가 이익을 얻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제가 상담을 해본 19 이상인 것 같아요. 합의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 아이를 괴롭힌 이 가해 학생이 처분되기를 원하지 내가 돈을 받아서 이걸 치유하고 싶다. 이게 아닌 겁니다. 약간 부모님으로서 죄책감이 들겠네요. 내가 A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합의금을 받고 끝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열에 정말 한 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아기한테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맞네요. 예.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한하면 무조건 유리하냐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또 이제 그렇게만 또 볼 수 없어요. 학교 폭력에 있어서 가해 학생 측이 합의를 요구한 단계가 절차 진행 순서대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주로 학교 폭력 초기 단계 학교장 자체 해결로 인한 심의위원회 이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기억을 좀
되돌아보면 학교장의 경우에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이제 복구 맞습니다.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예. 사건을 심의위원까지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해 학생 측에서는 이제 이렇게 딜이 들어오는 거죠. 생기부에 남을 염려를 차단할 수 있게끔 합의금을 줄 테니까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학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을 좀 해달라. 와, 근데 이거를 피해자 측에 얘기하는 가해자 부모님도 쉽진 않겠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합의금을 꽤 큰 액수를 주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 근데 오늘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 준비는 못했지만 네. 합의금은 보통 얼마를 얘기를 하나요? 근데 이것도 정말 케바케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자기 아이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네네. 흔히 말하는 이제 좋은 학군에 의대를 준비하는 자녀였는데 학폭 가해자 입장이었어요. 네. 거의 억대까지 간 걸 본 것 같아요. 합의금. 그 학폭이 되게 심했나요? 조금 심하기도 했는데 아, 그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1억이 뭐가 아까워. 내 아들이 의대를 가가지고 더 벌어야 될 것이라면 1억이 더 싸게 이제 장사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와,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네.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근데 조금 이제 이례적인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몇 뭐 천 단위까지도 어떤 확 것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이제 자기 자식의 미래가 되게 중요한 예. 시기라고 하고 자녀 교육에 좀 힘썼거나 예. 자녀가 좀 평소에 성적이 좋았거나 예. 이런 경우에는 또 합의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몇천 단위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변호사님은 합의를 예술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합의금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계약 파기처럼 뭐 두 배를 내라 이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죠. 피해자의 마음을 용서할 정도로 돈을 맞습니다. 가해자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강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제 합의를 이제 하게끔 하는데 그런 경우에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금을 낮추는 게 이제 목적이고 예.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합의금을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쵸. 그 과정에서 또 변호사들이 개입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합의금의 액수에 따라서 수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보통은 진행을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그래서 이제 뭐 합의금을 얼마 받냐, 합의금을 이제 뭐 수령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합의의 내용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진정으로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합의금을 받는 게 유리한가요, 안 받는 게 유리한가요? 저는 답이 피해 학생에게 도움이 된 쪽으로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난 받지 말고 시작해야겠다 이거보다는 고민을 좀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학교폭력 이후 절차에서 합의금 수령 등으로 피해 사실을 축소해달라는 피해 학생 측에 동의한다면 절차가 간이하게 좀 종결될 수 있는지. 앞서 살펴본 바로는 결국에는 심의위원회에 넘어간 사건에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도 가해 학생과 화해 정도와 피해 회복의 노력의 정도를 다 평가를 합니다. 네.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여기서 합의 사실을 가해 학생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선도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학폭이 가볍게 볼 게 절대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아까 무섭네요. 말씀하신 대로 합의해서 그냥 끝나면 너무 좀 억울하고 허탈할 것 같다고 하시면 네. 합의하는 과정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쵸. 사실 거의 그 빕니다. 이런 얘기가 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무릎 꿇고 막 비시는 분도 봤어요. 돈만 줘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이제 용서나 사과를 받아내시는 거죠. 그 어떤 이제 본인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돈은 제가 봤을 때 부수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서에는 돈만 쓰이겠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든 거죠. 예. 무거운 주제네요. 계속 가면 네. 갈수록.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민사든 형사든 학폭상에서든 합의 사실을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해당 합의로 인해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해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제 변호사님의 어떤 기존의 경험과 네. 주변의 어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간접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더 궁금하신 거는 유튜브 댓글이나 학폭톡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학폭이 전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그에 못지않게 형사가 많이 옵니다. 형사랑 학폭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제 형사 고소를 보통 같이 하시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를 같이 하신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경찰 출신인 저희 또 변호사님이 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고 거기서 상담을 얼마든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신뢰가 있고 확실한 정보로 상담을 드릴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무부의 상원 네. 네, 통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